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할 당정 협의를 앞두고 제주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송재호 의원이 제2공항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제주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던 만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항 추진이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2공항 이외에 기존 제주공항 확충이라든가 정석 비행장의 활용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호 의원은 환경부에 다음 달까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과는 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가 소위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 수용력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과 위성권 의원은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정석 비행장 활용 등 대안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다음 달쯤 나오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도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6년 동안 끌어온 제2공항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여야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에 나섭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3 위원회 구성을 위해 양당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은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토록 했는데 정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명단을 통보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성명을 통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여순 사건의 발단이 제주 4.3과 긴밀한 인과성이 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담아 환영한다며 4.3 해결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 정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4.3 당시인 1948년 10월 제주도 출동을 거부한 군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 규명과 추모 사업, 의료와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삼다수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직원 4명이 무더기로 직위 해제된 가운데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개발공사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내부 직원만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앱. 이달 초 이 앱에 제주도 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의 일부 직원들이 생수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리터 페트병 1,100개씩 포장하는 팔레트 단위로 한 번에 8개씩 차량을 동원해 빼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발공사가 자진 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에 나선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직원은 생산직 2명과 물류 시설 관리직 1명씩 등 모두 4명. 이들은 생산된 완제품을 파손품 등으로 꾸며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발공사는 이들을 지난 23일자로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적인 여론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확인하는 단계고 그 관계도 지금 감사 중이어가지고 그 내용은 자세히 지금. 문제는 직원들이 삼다수를 조직적으로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빼돌렸는지 여부. 개발공사는 생산 과정에 불량품이 생기면 사내 음용수 등으로 사용해와
실제 어느 정도를 빼돌렸는지 확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부터 개발공사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빼돌린 물량을 시중에 팔아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면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다수는 제주도민들이 함께 만든 공기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일반 사기업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청렴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굉장히 강한 공기업이어야 된다. 개발공사는 직원 전수조사와 공장 안 CCTV를 통해 빼돌린 양과 기간을 확인 중이라며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15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영국발 알파 변이 감염자였고 1명은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04명으로 늘었는데 제주도는 역학적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2월 이후 확진자의 32%인 740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늘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264명으로 늘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전문가들의 과학적 의견을 무시한 정치 방역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제주 미래포럼 기조 강연에서 의료인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협조로 이뤄낸 K방역의 성과를 정권 홍보에 이용하고 백신 개발과 확보는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구걸 외교와 뒤처진 집단 방역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춤하는 사이 제주 지역의 기업 대출액이 1년 2개월 동안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자금 대출 지원 영향이 큰데 곧 상환식이 가다가 오면서 업체마다 대출금 상환이 걱정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횟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손님이 사실상 끊기고 물가는 크게 오르면서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워 제주도가 보증하는 정책 자금을 대출받아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직원들 가게 와가지고 그냥 자리 지키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인건비라든가 세금, 그 외에 뭐 식자재, 물건값을 지출하려고 하니 관광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음식점뿐만 아니라 여행사와 숙박업소, 소매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1년 반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광진흥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업체는 12,000곳, 대출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제주 지역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잔액은 15조 5,3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2월에 비해 2조 2,200억 원 늘었습니다. 여기다 영세 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타 가계 대출도 1년 2개월 새 9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각종 정책자금과 은행대출의 상환 유예 기간이 보통 2년인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대출금 상환이 걱정입니다. 단체가 풀려야 대출금을 갚든 뭘 하든 할 건데 직원들은 계속 휴직 중이고 그래도 이제 사대보험료나 임대료 등을 임대료 정도 내는 것도 좀 힘들다 보니 저희도 막막하죠. 연내 금리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어서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충격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제주도나 기타 저희 한국은행과 같은 정책 자금 지원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감으로써 그러한 어떤 충격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한편 대출 문턱이 높아진 주택담보대출은 41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드림타워 쇼핑몰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봉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서귀포 색달 처리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도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불출마 선언이 적절치 않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태엽 서귀포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갈등 조정 역할에 충실하고 이중섭 미술관 시설 확충과 중문 주상절리대 경관 개선 사업, 서귀포시민 문화체육 복합센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자위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은 부당한 과거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제주도 등으로 이송됩니다. 김재윤 전 국회의원이 별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낮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추락사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재윤 전 국회의원은 서귀포시 출생으로 함라대 교수와 제17, 18,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 40여 년 만에 가족과 만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76년 2살 무렵 미국으로 입양된 뒤 낳아준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47살 A씨가 남문지구대 경찰관의 도움으로 45년 만에 아버지 81살 박모 씨와 상봉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의 이름만 알고 있어 입양 당시 거주지 등을 바탕으로 수소문해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한 아버지 박 씨를 찾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